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어요. 바로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는 거 다들 아시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인구의 17%를 넘었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르신들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마련한 게 바로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이건 단순히 돈 몇 푼 주는 걸 넘어선 정말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에요. 건강도 챙기고 사회적 고립도 막아주고 무엇보다 자존감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일자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실제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주변에 어르신 계신 분들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정보 공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왜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생겼는지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정말 빠르다고들 하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5년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완전한 초고령 사회가 된대요. 지금 날짜가 2025년 4월, 이미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이런 인구 변화는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쳐요. 복지, 의료, 노동 같은 분야가 다 연관되는데 특히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40%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OECD 평균의 2배를 넘는 수준이에요.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많지 않고 금액도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해야 하는 어르신들이 꽤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기는 쉽지 않죠. 일자리도 단순 노동 위주로만 몰려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나선 거예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도 챙기고 삶의 목적도 찾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예요.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시장형 사업단.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메모 준비하셨죠? 첫 번째로 공익활동형부터 볼게요. 이건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주로 참여할 수 있어요. 한 달에 30시간 정도 활동하시면 27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세요. 근로보다는 봉사 느낌이 강해서 시간이나 강도가 너무 세지 않아요. 건강 챙기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럼 실제로 뭘 하냐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노노케어는 독거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 댁에 찾아가서 안부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집안 안전 점검도 해요. 외로움을 덜어주는 따뜻한 일이죠. 지역 환경 개선은 공원이나 하천, 도로에서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시설 점검 같은 일을 해요.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한몫하시는 거예요. 공공시설 지원은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안내 도움이나 서류 정리 같은 간단한 일을 맡아요. 보육시설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급식 돕거나 놀이 활동 같이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경험이 아이들한테 큰 힘이 되죠. 이런 활동들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들이에요. 몸도 움직이고 사람도 만나니까 건강에도 좋고요. 다음은 사회서비스형이에요. 이건 만 65세 이상이면서 활동 역량이 좀 있는 어르신들이 하시기 좋아요.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월 71만 원 정도 급여가 나와요.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도 가입되니까 좀 더 정식 일자리 느낌이 강하죠. 주로 하는 일은 좀 전문적인 사회서비스 분야예요. 예를 들어 장애인 보조는 장애인분들 외출 동행하거나 일상생활 돕는 일을 해요. 재활운동 보조도 포함되고요. 아동학습 지원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숙제 봐주고 독서 지도하거나 예체능 활동 같이 해요. 노인 돌봄은 거동 불편한 어르신 댁에 가서 가사 돕고 식사 준비하거나 병원 같이 가드려요.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복지관에서 공예나 음악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 문화생활을 돕는 거예요. 이건 공공서비스에서 손이 부족한 부분을 어르신들이 채워주는 역할이에요. 보람도 크고 급여도 나쁘지 않죠. 세 번째는 시장형 사업단이에요.
이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고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는 일자리예요. 근로시간 제한이 덜하고 참여도에 따라 수익이 달라져서 적극적인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실버 카페는 어르신들이 카페를 직접 운영해요. 커피 만들고 손님 응대하고 동네 사랑방 같은 분위기를 만들죠. 공동작업장은 수공예품이나 전통 음식 만들어서 판매해요. 손재주 좋으신 분들께 딱이에요. 실버 택배는 동네에서 소규모 택배 배달을 맡아요. 물품 포장하고 배송까지. 세차 서비스는 이동식 세차로 차량 청소해드리는 거예요. 친환경 방식으로 하면 더 경쟁력 있죠. 이건 팀으로 움직이면서 수익도 나누는 구조라 사업 마인드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인력 파견형 일자리도 있어요. 이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파견해서 일정 기간 일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보조는 회사에서 자료 정리, 데이터 입력, 전화받기 같은 일을 해요. 경비는 건물 출입 관리나 순찰 돌면서 안전 지키는 역할이죠. 청소는 공공기관이나 회사 건물 청소하고 환경 깨끗하게 유지해요. 조리보조는 학교 식당이나 병원에서 음식 준비 돕고 배식하는 일을 맡아요. 이건 좀 더 정해진 업무를 하는 느낌이라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르신들 건강 상태나 관심사에 따라 고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실질적인 부분. 이 일자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에 가시면 돼요. 가셔서 신청서 쓰고 접수하면 끝.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시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쓰시는 분들은 더 편해요. 노인 일자리 신청하는 인터넷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넣어둘게요. 집에서 클릭 몇 번이면 끝나요. 신청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자격증 사본 있으면 제출, 이 정도만 챙기시면 돼요. 주민센터 가시면 서류 발급도 도와주니까 걱정 마세요. 가장 중요한 신청 시기는 매년 연말부터 연초, 그러니까 12월에서 1월 사이예요. 이때 집중 접수가 많아요. 근데 예산 남아있으면 연중 수시로도 모집하니까 놓쳤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역 수행기관에 전화해보세요.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같은 곳이에요. 선발할 때 건강상태, 활동 가능 시간, 자격증 있으면 플러스 요인이고 기초연금 받는지 여부도 볼게요. 한 가지 주의할 건 복수 참여는 안 돼요. 한 사업에만 집중해야 해요. 꿀팁 드리자면 12월 초에 미리 문의하고 서류 준비해 놓는 게 좋아요. 경쟁률 높은 지역도 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 지역마다 특화된 일자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농촌 지역에서는 텃밭 가꾸기나 특산품 포장, 판매 같은 일을 많이 해요. 농사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께 딱 맞죠. 도시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교육 보조나 공공기관 안내 도우미 같은 일이 많아요. 서울 성동구는 AI 챗봇 상담 돕는 일자리도 만들었대요. 부산 해운대구 사례를 보면 실버 카페를 문화교류 공간으로 바꿔서 어르신들이 주민들과 소통하며 더 보람 느끼게 했어요. 이렇게 지역 특색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자기 동네에 뭐가 있는지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오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쭉 알아봤어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까지 종류도 많고 실제로 하는 일도 다양하죠? 신청도 어렵지 않고 건강과 소득, 자존감까지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 영상의 핵심은 노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주는 게 이 사업의 진짜 가치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어르신 계시면 꼭 알려드리고 같이 신청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도우면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